非常感谢大家对中国经济、中国资本市场的关注，感谢 Newspeak 对我的邀请。我也将全力服务于大家进军到中国股票市场，使大家获得一个超额的收益。我今天演讲的主题呢是做多股票市场。从这个主题上来说，能清楚地看到我的观点。目前配置中国股票市场这个是非常好的一个时机我的报告分为3部分第一部分是梳理一下今年年初到现在中国股票市场的表现。一个表现是主题投资非常活跃这个涨幅非常大。第二部分是给大家介绍一下中国的目前的宏观经济情况是什么样子的主题词是改革我们的改革力度非常大这个措施非常多，资金很宽松，非常有利于股票市场的上涨。主题板块的表现第3个呢，就是未来一段时间我们将要投资什么样的板块对大家获取超额收益率这个可能性比较大。主要是这3部分。咱们首先梳理一下네,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밸류에이션年初上市올해 초에 상하이 건대수는 그 14%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그 종합주가 지수가 4.3%였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약 6% 이상 높은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번째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가 호전되고 개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요. 또 앞으로 그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10개의 세부 섹터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약 30% 이상의 그 상승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항공 부분, 그 다음에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정보 분야 등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테마주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테슬라, 그리고 ESS, 그리고 스마트 기기라든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전자지불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부분, 복권,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자유무역지대는 이제 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8번째의 식음료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베이징의 최엔쥐더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샹어친이라든지 이러한 식당들을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식당들도 지금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샹어친 같은 경우에는 중커윈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25%가 올랐습니다. 전체 매출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그 주경제, 전통산업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104로 그 표시는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 정원, 조경 부분인데요. 10%가 손실이지요. 그래서 전체 거시경제가 좋지 않아지면서 또 지방 재정 긴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조경이라든지 도시개발 부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 석탄 부분,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표와 이 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여기서 보시면요. 그 앞에서 맨 첫 번째 많이 올랐던 부분은 그 70% 가까이 올랐었는데 맨 104번으로 표시된 여기 조경 부분은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QF와 RQF들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매우 다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표와 지금 현재 보시는 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 PE가 낮을 때
보다 더 그 가치 투자의 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리스크가 낮고 或者我们获取的收益并不踏实，但是在中国这种事情是常常发生。在目前的这种 은행 같은 경우 PB가 굉장히 낮은데요. 전체적으로 한 2.4%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QFE와 RQFE가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타 섹터보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 중국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 PE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PE가 높습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훨씬 더 큰 그 수익을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모 펀드라든지 보험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IT 부분, 과학 부분에 대한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높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상장을 했었죠. 2,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글을 이어서 두 번째의 인터넷 회사입니다. 왜 이렇게 알리바바가 높이 평가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그 산업 체인을 보면요, 그 상장 전과 상장 후를 보면은 분명히 얼마나 큰 초과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의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다음 기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텐센트, 그리고 위챗,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위챗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SNS를 주로 위챗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챗의 그 밸류에이션은 얼마가 적절한가? 그들의 이 위챗의 산업체인을 고려를 하면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많은 대형 그 펀드 매니저들이 컴퓨터 부분을 담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부동산을 더 좋게 봤었는데요.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이 부분들은 좋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 투자 스타일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과 전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증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그 초과 수익을 올리시고 싶다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개혁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나고 있는지, 특히 과학기술 부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금융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8% 이상의 이러한 성장률은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성장률이 안정되면서 안정 속에서 약간씩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장률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장의 질이라든지 국민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GDP 성장률이 점차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시경제에서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고속 성장, 조방형 성장 모델이 이제 다시 성장률은 조금 줄어들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뉴 노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지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PMI라든지 공업 생산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신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시장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높은 그런 매니저들은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너스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 투입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그런 경제의 효율 제고를 통해서 새로운 보너스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기 3중전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너스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전에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이제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농민의 재산권 보호 등등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6, 7억에 달하는 이런 농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게 되면은 이들이 또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가버넌스에 있어서의 현대화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또 지방 정부의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이 증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相信未来股票市场的行情将能享受到中国全面的这种改革红利。从资金面来说，整体是宽松的。为了保障经济的顺利转型，改革的阵痛，货币政策是吧继续保持积极稳健。我们的利率自从去年到现在就是稳步下行，无风险利率下降。大部分的资金是寻找高收益率的品种，相对于股票市场这种流动性更为充裕。刚才给大家介绍，实体经济下骨滑，好多资金是滞留在金融市场，银行的贷款不愿放贷，通过一定的渠道滞留在金融市场，甚至进入到股票市场。房地产景气下降，有大量的投资房地产的资金便转移资产配置，优化资产配置，转向股票市场。另外，刚才的嘉宾提到的，我们的 RQF、QF 是吧？这带来了相当多的增量资金。目前我们各个证券公司在测试沪港通，沪港通将为中国的股票市场带来3000亿的增量资金。相对于这个 QF， 我们的 RQF 的制度却是投资更为方便便捷。股市的这种流动性的充裕，有利于板块的表现，有利于我们股票指数的这个良好的表现。那未来一段时间，我们股市的演变、板块的情况怎么样？相信大家是非常关注的，整体判断刚才我们的结构性的牛市将持续。 첫 번째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강세장이 무엇인가? 일부 섹터들은 계속해서 좋은 그런 강세장을 보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섹터는 70%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또 일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 전망이 있는 그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CBC에 투자하셨다, 또 건설은행에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약 그 6%에서 7%의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배당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상장사들이 그 2,500여 개의 상장사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자사의 시가총액 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경 업체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그 조경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경제를 잘 이용을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그 식음료사로서 샹어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반부패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클라우드 업체로서 변신하는 그러한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그 성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데이터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경기는 하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그 상하이 종합지수의 그 구성 종목들을 봤을 때 은행이 약 17.2%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업종들을 다 합치면 47.5%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흥 산업 부분은 계속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의 특히 중국 상장사들의 그 발전 단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개혁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안전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안전은 국방 안보와 정보 보안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청정 에너지, 신에너지 등등입니다. 과거에는 뭐 석탄 산업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던가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개혁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가장 중점적인 분야가 어디 있는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 정부의 중장기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도 특히 국유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경제를 품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48개의 상장사들이 1256억 위안의 그런 정도의 규모로 일종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변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업종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흥 산업 분야로서 그 변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산업을 하던 기업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교육 부분 또는 의료 보건, 뭐 신에너지 이러한 새로운 신흥 산업 분야로 계속해서 전환 혹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500여 개의 상장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200여 개의 기업들은 그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200여 개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신흥 산업 분야로서 계속 변모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모를 했던 그런 기업들은 또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3가지 섹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기업의 개혁 부분입니다. 개혁의 보너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민간 경제 부분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유기업 부분도 이런 민간 경제의 충격하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국유 경제도 지금 점차 개혁을 통해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그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모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자회사들은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자기의 자산을 자산 투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 투입이 핵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특히 우리가 군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상군 관련한 그런 군수품 부분, 이러한 군수 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었고, 특히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장사들도 한국 기업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미디어 부분, 그리고 많은 한국의 문화들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장사들과 함께 협력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로부터 자금 조달 같은 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스노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스노든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외자 기업들의, 외국계 기업들의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IBM의 설비를 쓰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8 같은 것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첨단 산업들, IT 업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4개의 주식을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놓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IT 시장의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는 크게 뒤지고 또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일본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또 1인당 규모로 보면은 정말로 낙후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 산업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또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시에서도 IT 섹터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네, 3번째 섹터입니다. 신에너지와 전력 설비입니다. 이 에너지 분야는 저희 홍유엔 증권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의 연구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테슬라의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신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자동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비라든지 아니면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업스트림 산업 등의 소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 섹터, 그러니까 태양광 부분도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생산 과잉 상태였었는데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에 투자를 해서 생산 과잉 상태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생산 과잉 설비 부분이 크게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분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고
초고압 그런 전력 설비 부분도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전력 설비, 배전 설비의 자동화가 앞으로 중국에서도 크게 발전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세 개의 섹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내의 연구원들 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